네, 오늘 시장 돌아보고 내일장 방향과 속도 한 번에 잡아보는 긴급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는 두 가지 안건 다루면서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입니다. 이성웅 다을투자증권 영업부 부장, 김태성 IS 본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들어가기 전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 먼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지금 네. 나스닥 100 선물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네. 국내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오늘 저녁에도 약세임은 조금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사실 내일 저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일 이후에 이제 긴급회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네. 그러면 긴급회의 이후에 만약 강대강으로 붙는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들이 오기 때문에 네. 오늘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일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 전해지는 소식통에 의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도착 시간이 좀 지연이 되면서 네. 원래는 이제 메르켈 총리하고 만남이 좀 있기로 했었는데 그게 좀 취소가 됐다는 뉴스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은 더 불안정성인 뉴스가 좀 붙으면서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가 좀 빠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과 EU가 부딪히게 되면 사실 유럽의 8개의 나라들 중에 독일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물품을 미국에 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독일의 지수가 가장 낙폭이 좀 크고요. 현재 나스닥 그리고 S&P 500도 모두 하락폭을 키우고 있지만 어제처럼 공포감을 줄 정도의 조정은 아니니까 네. 지금의 흐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예단을 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내일장 지켜보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오늘의 첫 번째 안건 만나볼 텐데요. 안건 공개해 주시죠. 네, 이성훈 부장이 가져온 안건입니다. 국민 60%가 신규 원전 찬성, 원전 관련 정책 변화 오나라고 올라왔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요. 네, 국민들의 69%가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성훈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전에 대해서 국민들의 뜻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원전의 정책 드라이브가 걸린다고 봐도 될까요? 걸린다고 봐야죠. 네. 걸린다고 보는데 원래 이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1년 전이었잖아요. 네. 1년 전이었는데 아마 그 이재명 대통령도 이 대선 전에도 이 친환경 에너지 또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은 이 원전에 대한 어떤 건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인식은 안 했었거든요. 네. 그런 이유에 지금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오히려 나온 다음에는 이거에 대한 이제 원전에 대해서 우리나라 내적뿐만 아니라 수출에 대한 어떤 하나의 섹터로서 많이 부각을 언급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원전 쪽에서의 지금 이 여론 조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다. 또 이제 신년에 간담회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조사에 대한 결과 자체로 본다면은 지금은 이 추진을 강하게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원전이라는 이 산업이 어떤 다른 섹터 제조업과 대비해서 어떤 상품을 금방 만들고 팔고 그런 섹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럴 때 굉장히 좀 신중한 상황이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이 원전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여론도가 훨씬 좀 그 개선이 됐다는 게 좀 좋아졌거든요. 네. 그 전에 이제 원전에 대한 그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좀 우려됐던 사항이 이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을 짓는다는 부분은 그렇게 높진 않았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에 여론조사를 통해서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 이 국민들의 어떤 호감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빠르게 지금 더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원래 빨리 했어야 돼요. 작년부터 빨리 추진했어야 됐는데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부딪혔는데 오히려 더 이 그 어떤 그 힘 또 이제 타당성을 더 부여받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계속해서 신규 원전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앞으로 전력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대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본부장님 기존에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 한국전력 같은 대형주 위주로 좀 움직였는데 네. 최근에는 그보다 좀 더 작은 중수연주 위주로 좀 빠르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술이 오늘 7%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좀 시세를 노려보려고 하면 대형주보다는 중수연단으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요 며칠의 움직임을 놓고 기존의 강했던 쪽을 정리하고 새롭게 움직이는 중소형주를 투자를 한다? 이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나라 원전이 지금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한전기술과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더 힘을 내줘야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속도감을 내고 있는 미국의 SMR입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마지막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시기가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공교롭게 SMR 지금 짓기 시작하면 1년에서 1년 반 걸린다고 했으니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라 SMR도 데이터 센터 짓는 것처럼 속도감을 지금 빠르게 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원자재 가격 추이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팔라디움을 이제 뽑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나중에 원전 관련주들이 판가 전가를 좀 할 수 있다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네.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해외에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기술을 좀 보고 찾아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동아시아 쪽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을 얻어가려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원전주들은 두루두루 지금 살펴봐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섹터이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미국 SMR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국내 원전을 많이 찾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유의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성훈 부장님, 이 원전 안에서도 최근 흐름이 엇갈리기 때문에 오늘 좀 코스피를 봐야 하는지 코스닥 쪽을 노려야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탑픽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역시 이제 대형 그 기업들 그리고 이제 원전 안에서의 여러 부분 섹터가 또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가장 어떤 독점적인 지위와 그리고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 위주로 살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두 종목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아니면 한전기술이지 네. 않을까. 근데 일단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발전소를 운영한다라고 치면은 두 갈래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로를 만들고 그리고 이 한전기술이 설계를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만큼 이제 이 원자로보다도 어떤 설계 쪽이 어떤 수주를 해외에서 받았을 때도 가장 먼저 매출액이 잡히지 않나라는 게 바로 저는 그 한전기술에 대한 그런 매력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가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원자력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몇 안 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독보적이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약간 종합적인 이 원전 회사라고 하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약간 좀 제조 쪽과 가까운 설계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두산 에너빌리티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원가, 그러니까 회사 자체를 운영하는데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거든요. 네. 한마디로 이제 설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가장 많이 비용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설계 쪽 같은 경우에 전문성은 가장 한전기술이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네. 저는 당연히 어떤 이 원자력 수주 받았을 때 이 원자력 뭐 기기나 또 이제 그 운영하는 거나 이런 부분은 다른 영역에 두산 에너빌리티나 다른 기업들이라 볼 수 있겠는데 네. 실제로 설계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한전기술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어떤 제조적으로 바로바로 이제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뭐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좀 하시면서 대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원전주 안에서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 기술 좋게 바라보고 계신데요. 그 안에서 설계 쪽 한전 기술을 공략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안건도 만나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이 가져온 안건인데요. 미국의 관세 투자 압박 속 반도체주 랠리 계속될까 올라왔습니다. 미국이 다시 반도체 관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만약에 반도체 관세를 올린다면 오히려 미국의 인플레이션 부담이 올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김대성 본부장님 오늘 반도체 네. 굉장히 좀 강했잖아요. 그런데 또 노무라 증권에서는 현재 미국과 대만과 합의한 이 관세 면제 조건이 우리나라한테도 비슷하게 적용될 거다라는 전망을 좀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주가에 좀 큰 타격이 아닐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사실 관여할 수 있는 대외 변수는 저는 크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지는데 만약 이번 주에 EU가 미국의 보복 관세를 취한다면 아무리 좋은 업종과 좋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내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네. 대외 변수에 지금 목을 메고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기보단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지나가고 나서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반등을 줄 것은 결국 본질 가치의 변화가 없이 결국 성장하는 기업들이 가장 우선시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반도체 쪽을 보셔야 하고요.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센터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쪽에 대한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간밤에 3대 지수가 그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샌디스크는 오히려 급등했던 것을 감안을 해보면 추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들이 가장 먼저 빠르게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저는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우리나라도 미국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지금 돌입을 하죠. 여러 가지 대외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실적이 잘 나오는 쪽은 결국 지금은 빠지면 사고자 하는 욕구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시기라 네.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실제로 간밤 미증시에서 지수는 빠졌는데 또 샌디스크와 같은 메모리 쪽은 또 급등한 게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스토리지 쪽 탄탄하게 바라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보자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성훈 부장님께 이번에 여쭤볼게요. 오늘 이렇게 좀 흔들렸던 시장 안에서도 삼성전자는 2%대로 좀 견조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반면 오늘 소부장은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테크윙은 오늘 16%대로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이제 반도체 안에서 이렇게 대장주, 대형주 위주로 쏠리는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마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네. 글로벌적인 불확실성이 당장 지금 해소될 가능성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고 네. 한다면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로 몰리는 이유는 뭐 미국의 관세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뭐 고환율도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이 다른 중소기업들 대비해서는 이 대형주에 대한 외국인들 선호도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옛날과 비슷하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옛날에는 뭐 그 환율이 올랐을 때 뭐 수출 기업들이 좋아지고 또 네. 환율 떨어지면 수출 기업들이 대형주건 이 어떤 산업 섹터 구분하는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네. 지금 이제 환율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보고 이런 부분은 옛날만큼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같은 어떤 섹터 안에서 같은 대형주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다른 이 중소형주를 이제 같이 놓고 생각하진 않고요. 따로따로 지금 놓고 이 편견이라기보다도 가리면서 투자하는 게 너무 이제 확실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눈이 더욱더 정확해진 것 같아요.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소기업과 이 대기업 간의 뭐 생산성이나 또 재무 현황, 뭐 자본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분명히 두고 또 안정적인 투자처로 더 찾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 그 부분 같은 경우가 뭐 글로벌적인 경기가 좋다라고 한다면은 이 중소형 반도체 주들도 일부분을 같이 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글로벌 업황이 그닥 호의적인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더욱더 이제 대형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이 대형 쏠림 현상은 우리나라 내적인 부분이 아니라 저는 글로벌적인 영향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계속해서 이렇게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대형주 선호 심리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형주 안에서 살펴본다면요,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오른 데에는 또 상속세 관련 이슈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약간 좀 많이 뭐 HBM4나 이런 얘기하지만 좀 많이 좀 이 두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이 좀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상속세도 그렇고 주주환원도 그렇고 약간 주가에 대한 이 관리 또 그런 여러 실적이나 그런 기술력보다도 주가에 대한 관리 차원은 삼성전자 좀 잘하는 느낌은 들고 네. SK하이닉스는 저는 거의 90% 이상은 실적으로 승부 본다. 우리 기술에 대한 이 자긍심, 뭐 네. 다른 부분보다 이런 부분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HBM4나 여러 이제 해외에서의 수주 부분은 몇 년치는 명확하게 좀 그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가적으로는 관리 차원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런 그 두 기업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한다면은 삼성전자의 호의적인 그런 그 뉴스 플로우나 그런 부분이 더 많지 않나. 근데 결론은 이제 1월 29일 날 실적 발표를 할 텐데 그 이후에 이 두 기업 간의 이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컨퍼런스 콜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갈리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렇게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저희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 지난주 이 시간에도 반도체를 안건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때는 하나 머티리얼즈를 토픽으로 꼽아 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오늘은 어떤 종목 궁금한데요. 오늘 토픽 종목 뭘까요? 네, TSE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하나 머티리얼즈와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 있는 기업과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레거시 반도체, 여기에 이제 낸드까지도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TSA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 이제 프로브 카드를 이용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식으로 이제 검사를 하는 장비인데 이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TSA가 이 프로브 카드로 검사를 하는 제품이 대체적으로 무엇이냐? 디램과 낸드 플래시라는 거죠. 네. 그러면 어찌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DDR4, DDR5 굉장히 많이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만큼 당연히 TSE도 이 디램, 그러니까 레거시라든지 낸드 플래시를 검사하는 프로브 카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스토리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스토리지 관련한 기업, 뭐 샌디스크, 뭐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과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간다면 이걸 우리나라에 대입을 했었을 때 TSE라든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하나 머티리얼즈와 같은 낸드 플래시 소재 종목군들이 굉장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스트 소켓 중에 아마 여러분들 리노공업 익숙하실 겁니다. 네. 이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높은 영업이익률인데 TSE는 그동안에 10% 언더의 영업이익률이 가장 큰 리스크였어요. 하지만 작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률을 보면 10% 이상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업들보다 영업이익률의 개선세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품의 스펙에 상향이 되면 될수록 바로 이제 테스트 공정에 들어가는 테스트 기업들의 수요도 많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이제는 스펙이 내려갈 일은 없죠. 네. 계속해서 높아질 일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전통의 강자였던 리노공업뿐만 아니라 오늘 또 말씀드리는 TSE와 같은 기업들도 지금 현 위치에서 역사적인 고점을 향해 돌파를 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픽 종목 TSE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스펙이 상향하는 과정에서 테스트 공정이 중요하다라는 점 포인트로 삼아 주셨습니다. 네, 오늘 토픽 종목 이성훈 부장은 한전기술, 김태성 본부장은 TSE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토픽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 긴급회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